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고 통합사회 수업하고 있는 문성민 강사입니다. 아, 중간고사 진행하던 도중에 저희 수강생 친구들이 1학기에도 통사 1등급은 다 제 수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바꿔서 써놨는데 그걸로 파일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다 그냥 써드릴게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답장 받은 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만점을 받은 친구가 5명입니다. 만점자가 5명이고요. 영동고는 25점 만점이죠. 그리고 24점 이상인 친구들이 이 친구들 합해서 9명이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22점대가 1컷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점 이상인 친구가 지금 연락 온 친구들 한해서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확정적으로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고요. 이 외에도 뭐 연락이 안 온 친구들이나 그리고 22점대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이 가능한 친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0명대 초반 정도 제 수업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동고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교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고 한 20명대 중반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전체 1등급 인원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제 수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가 올해 3번 시험 보는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3개 학교랑 비교했을 때 가장 문제를 잘 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영동고 통사고요. 근데 1학기 때에는 1컷이 23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5점 만점에 23점대니까 대략 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은 한 94, 5점 정도가 1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아이들이 워낙 잘 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컷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1컷이 낮아져서 한 22점대,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치면은 4점 정도, 한 문제 정도가 차이 나게끔 1컷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제시문하고 자료 해석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게 경제 파트가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었다 보니까 법 파트나 윤리 파트에서 아이들이 제시문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석하는지, 그리고 나와 있는 선지들, 함정 선지들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체크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5단원의 인구 관련된 내용들이 5-1만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인구 구조 관련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학기부터 도표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1학기 때 지리가 중심일 때 도표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 도표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해 주셨고 실제로 법 파트에서 그리고 지리 파트에서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1학기랑은 좀 달라진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출제된 25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항마다 어떻게 대비를 해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그 브로셔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학교마다 지금 간담회를 하면서 문항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떳떳하긴 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을 모든 학교 시험에 다 대비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좀 화질이 너무 안 좋게 캡처가 됐네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는 보시는데 지장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에 출제됐던 문항들이랑 제가 아이들 매주 테스트랑 모의고사 보면서 대비해 드렸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노동권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실전 모의고사 3회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2회차부터 매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4회차 그리고 무료 보강 직보 때에는 학교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항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동고가 워낙에 한 문제 차이로, 사실 한 문제도 아니고 배점 차이로 1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고난도 문항으로 타이트하게, 사실 이번에 저는 초반부에 문제를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1학기 때 아쉽게 2등급을 받았다고 더 어렵게 문제를 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아까 만점 받은 5명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학교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동고의 출제 기조가 문제를 쉽게 내지 않는 편이어서 기말에도 테스트랑 모의고사는 문항들이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머님들 보고 계신 브로셔에는 얘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오는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관련된 법파트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헌법재판소나 혹은 신급제도 관련해서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여기에 출제된 내용보다도 훨씬 어렵게 저희 수강생 친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번 중간고사 되면서 1학기랑은 다르게 나왔었던 도표 관련된 문제입니다. 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항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도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급제도라고 해서 얘는 법파트에서 영동고만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새 학교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급제도 관련해서도 수업 때 개념도 정리해드리고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에서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넘어가네. 이게 제가 바꿔달라고 다시 올린 그 파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권력분립제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보여서 좀 제가 너무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보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얘랑 거의 똑같이 생긴 문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들이 10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마 받은 자료 안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직보 때 아이들한테 이 노령화 지수나 유소년 부양비 관련된 인구 구조 관련된 도표 문제 풀이를 정리를 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특히나 영동고는 결국에는 그 응용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매회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윤리 파트나 법 파트에서의 함정 선지들 대비를 시켜드렸었고 학교 학습지 비중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학습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나 테스트에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학교선생님께서 도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제가 사실 도표를 학교선생님께서 거의 수업 때 안 하셨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념도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때 영동고가 상위권에 되게 학생들이 촘촘하게 몰려있고 그 2등급 같은 경우에도 경계에 아이들이 되게 촘촘하게 있는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본 친구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되게 아깝게 살짝 2등급이나 3등급이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2학기 성적은 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그 누적 범위로 영동고는 1학기랑 마찬가지로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낙 문제 유형 자체도 어려운데 경제까지 포함하면서 누적 범위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중간고사 때보다도 기말에 변별력,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점수 편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았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기말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한다고 해서 약장수처럼 무조건 기말에 기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중간 때 어렵게 잘 냈고 변별력 잘 냈으니까 기말에 쉽게 내겠다라고 가끔씩 공지를 하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도 사실 뭐 기말에 기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원장님한테도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동고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문제가 쉬웠던 적이 없고 누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말에 변별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본 친구들도 방심하지 말고 기말에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자료에 대한 암기도 해야 되고 용어들에 대한 정리나 암기도 필요하고 특히나 기말에도 계속 법 파트랑 윤리 파트가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 함정선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경제 파트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경제 파트에서의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특히나 영동고는 학습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학습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영동고 기출의 패턴을 어느 정도는 영동고는 좀 따르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이나 휘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마다도 되게 패턴이 달라지고 특히나 작년하고의 변화가 되게 큰 편인데 영동고는 최근 3년 동안 문제 유형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좀 많이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게 영동고 시험이고요. 영동고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앞서서 문제를 되게 잘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는 학교 중에서는 문제를 제일 잘 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형의 응용 문제에 대해서까지 아이들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요. 특히나 체감 난이도가 아이들 입장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윤리 파트에서의 함정선지, 경제 파트에서의 계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 테스트 문항 매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 풀게 하는 겁니다. 시중 문제 아니고요. 시중 문제로는 이미 아이들이 문제집 사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매주 풀게 하는 그 테스트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는 거의 문제 만드는 은행이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고난도 테스트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도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문항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영동고에서는 특히나 최소 80% 이상의 1등급을 배출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하는 학교마다 자신 있게 저는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거의 재수강생들 안에서 1등급, 2등급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등급 받았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2등급이 나왔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시험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얻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